네, 일단은 물리 책들 다 받으셨죠, 그쵸? 예, 물리학 교재에서 1학기 내신 교재예요. 1단원만 있고요. 제가 업데이트 되면은 또 드릴 겁니다. 책은요. 네, 요번에 이제 중간고사 대비 내신 대비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필기할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수업 들으실 때 필기 좀 자주 해주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좀 조사 좀 잠깐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학기,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한 1단원까지는 수업을 들었다, 손 들어보세요. 수업을 들었다. 지금 물리가 처음이다, 손 들어보세요. 뭐예요? 물리 한 바퀴 돌렸다. 손. 한 명도 없으세요? 그러면은 나 완전히 처음이다, 손 들어보세요. 물리 수업 자체가 처음이다. 없어요? 그럼 어느 정도는 저기 일단은 역학까지는 들었다, 손. 역학까지는 그래도 한번 돌렸다, 손. 오케이, 좋습니다. 거의 다 들었네. 그렇지? 친구 저기 저번에 블루투강 오지 않았어요? 그렇지? 안 돌렸어? 역학까지 안 했어? 운동량까지만 했어? 그래도 어느 정도 했네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이제 프린트도 이제 숙제로 좀 많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력에 맞게 좀 숙제가 나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도 볼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좀 실력을 제가 좀 확인을 해보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지우개가 여기 있나요? 네. 자, 일단은요 맨 앞 페이지 잠깐만 좀 피고요. 그래도 처음 온 친구도 많으니까 제가 소개 좀 잠깐 할게요. 첫 페이지 한 장만 넘기시고 제 인적사항 좀 써주세요. 네. 이름은 김세진이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010-2410-3587이에요. 제가 미리 여러분들 전화번호를 저장을 해가지고 단톡방에다가 초대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구글 드라이브에 제가 파일을 좀 하나 공유를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시면 문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서 필요한 부분도 다 다운받아서 풀 수 있으니까 최대한 좀 많이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레벨별로 제가 나눠놨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혹시 단톡방에 초대 안 된 친구 있나요? 여기서?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친구 있나요? 없죠. 다 있죠. 그쵸? 근데 들어가 보진 않았죠, 여러분들. 들어가 본 친구 거기 폴더에, 구글 폴더에 한 명. 손 들으세요. 두 명? 세 명? 들어가 보세요. 이번 주 내로 다 들어가 보시면 되겠고, 제가 업데이트 계속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시면 돼요. 뭐 아이디 이런 거 필요 없을 거예요. 그쵸? 그냥 공유 폴더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냥 다운받을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다운받아서 푸시면 되겠고, 다운받기 귀찮으면 저한테 또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채널 하나 말씀드릴게요. 유튜브는 이제 세진과학입니다. 이것도 하나 적어두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촬영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업들 세진과학 유튜브에 올라갈 겁니다. 물론 이제 비공개로 해놨기 때문에 제가 링크를 드리면은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만약에 이제 못 오게 되는 경우는 다 영상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밖에도 뭐 이제 재미난 것들 제가 가끔씩 이제 올리고, 또 내신 대비 되면 문제풀이 이런 것도 공개 영상으로도 많이 올리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 한번 좀 봐주시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올려달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 거 제가 시간 남을 때마다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제가 이제 링크를 공유를 했어요.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번 이제 클릭을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구글 아이디 있으신가요? 구글 드라이브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네, 구글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구글 드라이브 클릭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드라이브 들어가시면은 이제 한 번만 이제 그 카톡방에서 클릭을 링크를 하시면은요, 여러분들 그 공유 폴더에 떠 있을 거예요. 공유 폴더에 이 구글 드라이브 공유 파일이. 그러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들어갈 수 있어요. 카톡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터넷만 되시면은요. 파일명은 뭐예요? LOS입니다. 네, LOS 파일이 되겠고요. 이 폴더 안에 여러 가지가 이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매번 업데이트를 좀 드릴 거고요. LOS인데 이거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전재랑 학생, 이거 무슨 뜻 같아요? 롤이요? 네, 롤 사이언스? 플레임 뭐죠? 리그 오브 사이언스입니다. 오케이, 리그 오브 사이언스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영웅들이 되셔가지고 리그를 이제 뛰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폴더 안에 시험지가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그리고 다이아, 이렇게 이제 5종류로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테스트를 내가 실버로 볼 거예요.
실버 시험지로 볼 거고요. 여기서 이제 뭐 아직 실력들 잘 모르니까 내가. 그래서 85점이 넘게 되면은 골드로 승급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승급을 하면은 뭐 따로 드리는 건 없고요. 시험지를 골드 시험지를 이제 푸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실력을 좀 아시고요. 저도 여러분들 실력을 좀 알려고 이렇게 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85점이 넘으시면은 요 시험지 제가 드릴 거예요, 오늘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폴더에 가셔서 골드 시험지를 푸시면 돼요.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10개씩 있으니까 풀 거는 뭐 넘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도 이제 85점 이상이다. 그럼 이제 플래티넘으로 승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셀프야, 근데 이거는. 무슨 뭐 진짜 게임처럼은 제가 할 수 없고요. 셀프로다가 제가 입력은 해드리는데, 그럼 이제 제 파일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플래티넘이라고 떠요. 그럼 저는 그 시험지를 여러분들 드릴 거야. 다음 주 숙제 뭐 이런 걸로다가. 그리고 여러분들도 LOS 파일 오셔가지고 플래티넘 시험지를 푸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수준에 맞는 시험지를 푸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오늘 실버 시험지를 보셨는데 45점 미만이다. 45점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강등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브론즈 시험지를 푸시면 되겠어요. 그런 일은 좀 없으리라 좀 보고요. 또 이제 올라가셨다가도 45점 미만이면은 강등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45점 하고요. 그 다음에 85점 두 가지만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럼 요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해당 시험지 푸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정확한 배점 기준은요. 10점 단위예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좀 구분을 했고요. 75에서 85는 1, 그 다음에 2, 3, 4 이런 식으로 실력을 좀 더 세분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가 사실은 요 5가지 티어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만 좀 아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뭐 복잡하니까 85점 이상, 45점 미만 요거 두 개를 일단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회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러면은 평균이 1회 시험 하나가 평균이 되겠죠. 그 다음에 2회 시험을 또 볼 거예요. 뭐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요거는요. 그러면은 1회와 2회의 평균 점수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3회 시험지를 볼 거예요. 그러면은 3회 평균이 들어갑니다. 평균이 돼요. 자, 근데 4회를 볼 거예요. 그러면은 최근 3회 평균이 들어갑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5회를 봤어요. 그러면은 또 최근 3회 평균이 들어갑니다. 이제 4회 이상부터는 최근 3회 평균이 여러분들의 요 어떤 점수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 요건 제가 다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점수는 이제 오늘은 빼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 여러분들과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 학부모님들과 공유가 될 겁니다. 공유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본인이 스스로 지금 어느 정도인지 좀 잘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이 폴더를 좀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 일주일에 우리는 수업을 한 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뭐 양이 부족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솔직히 뭐 부족하시길 바라는데, 부족하시면은 여러분들 여기 와서 스스로 다운받아서 스스로 채점하셔도 돼요. 스스로 다운받아서 스스로 풀고 채점하셔가지고 점수 스스로 그냥 5회, 6회, 7회, 8회, 10회 계속 혼자 늘려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점수만 말해주세요. 몇 회가 몇 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그래야지 제가 평균이 계속 계산이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계산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뭐 평균인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컴퓨터로 하니까, 프로그램으로 돌리니까 저한테 좀 보고만 좀 해주시면 되겠고, 일주일 동안에 물리 공부 좀 열심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거를 좀 가장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LOS 파일 매번 지금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잘 좀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카톡방에 제가 이제 아는데 그 네임을 이제 저기 뭐 은평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거는 이제 모든 관을 다 합친 거예요. 제가 뭐 목동관, 은평관, 강서관 다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조만간 그 카톡방은 폭파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미리미리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내로 폭발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 또 초대를 할 거야. 새로 또 초대를 해서 또 업데이트 되면 또 공지해 주시고 하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은 통합과학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2는 이제 물원 하고요. 그리고 화원도 해요.
물론 이제 강서관에서 화원은 안 하고 있는데요. 자료들 다 올라갈 겁니다. 여기 화학하는 친구들도 있을까요? 화학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화학하는 친구들도 꽤 있죠, 그쵸? 여기 폴더 있어요, 여기에. 제가 이거 자료 계속 다 올려놓을 거니까 지금 이제 물리화학하는 친구, 화학하는 친구들도 그냥 이거 다운받아서 또 셀프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뭐 무료입니다, 이거는 다. 알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잘 활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다 싶으면 일단 제가 나눠드리는 거 매주 나눠드릴 텐데 그거 열심히 풀어오시면 돼요. 일단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실력을 열심히 성장시키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요, 오늘은 첫 수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1강부터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물리는 범위는 좁아요. 역학적 에너지까지가 아마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 범위일 겁니다. 우리는 이제 3월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 맞춰서 진도가 나가고요. 그 중간고사를 다 맞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오늘 1강 나가고 다음 주에 2강 나가고 진도는 알아서 나갈게요. 그리고 일단 1강 나가고요. 그 다음에 바로 테스트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테스트를 볼 건데 그래요. 역학적 에너지까지 제가 준비를 했어요. 범위를. 역학적 에너지까지 준비를 했어요. 역학적 에너지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이제 운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뉴턴 법칙 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량, 충격량 가고요.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있죠? 요만큼 분량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흔히 우리가 과학에서 역학이라고 해요. 요거 다음에 이제 연력학이잖아요. 근데 연력학까지는 아마 여러분들 중간고사는 안 나갈 거예요. 아마 이제 역학적 에너지까지 끊는 게 많을 거고요. 조금 범위가 좁은 학교는 운동량까지만 시험 범위 나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요만큼에 해당하는 분량 25문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30분 드릴 거고요. 알겠죠? 혹시 근데 내가 미리 말하는 게 여기 나 여기 전혀 몰라서 못 풀겠다는 친구 있을까? 나 전혀 모르겠어서 못 풀겠다. 3명? 하나, 둘, 3명? 4명? 오케이. 그러면 전혀 못 푸는 친구들은 이제 요 부분 있죠. 오늘 제가 또 1시간 정도 수업 요거 할 건데 요 부분에 해당돼서 바로 평가를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선행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4명 맞죠? 요렇게 4명 말고 또 더 있을까? 운동량까지만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못할 수도 있어. 그래도 운동량까지 했으면 전체를 받으세요. 뒤에 두 친구도요? 뒤에 두 친구도 요것만 하실래? 알겠어요. 운동량까지만 하시는 친구는 이렇게 돼요. 25문제인데 무조건 100점 만점으로 취급을 합니다. 25문제로 끊으면 쉽죠? 개당 4점씩 체크하시면 돼요. 그런데 나 운동량까지만 풀었다 만약에 그러면은 뭐 20문제인지 뭐 19문제인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푼 문제분해 점수 계산은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푼 문제분의 맞은 개수 이렇게 하시면은 뭐 0.7856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조건 여기만 보시고 요거 78점이 여러분 점수입니다. 계산할 수 있겠죠? 그건 앞으로 뭐 자료를 받을 때 뭐 딱 25문제가 안 끌어질 수도 있잖아. 자기가 푼 게. 그럼 자기가 푼 것 중에 맞은 개수를 하셔가지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하시면 돼요. 셋째 자리는 내림입니다. 그냥 안 구하시면 돼요. 둘째 자리까지만 구하시고 요거가 100점 만점 중에 여러분들 점수다 해서 요 점수를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프린트는 조금 이따가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뒤에 두 친구는 왜 안 배웠어요? 역학적 에너지요. 거기 안 배웠어요? 그럼 운동량까지 하시면 되겠네. 운동량까지만 한 친구 그러면 뒤에 여기 3명하고 또 운동량까지?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일단은 좀 예행 연습이라고 좀 생각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갈 거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오늘 점수를 제가 또 받아야지 그 다음
숙제 프린트를 또 잘 줄 수가 있어요. 오늘 바로 골드 올라가시면 골드 시험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친구들도 있는데 그 시험지 약간 난이도 변경을 좀 제가 했어요. 변경을 좀 했으니까 좀 새롭게 푸시면은 또 재밌을 거예요. 알겠죠? 바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앞에 1강은 거의 다 들으셨다라는 소리네요. 그렇죠? 그럼 좀 빠르게 좀 나가볼까요? 5페이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의 표현입니다. 자,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무엇을 배우느냐? 이동 거리하고요. 그 다음에 변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A점에서 만약에 B점까지 물체가 이동을 한다라고 치면은 이 곡선 경로를 우리가 거리라고 하고요. 직선 경로를 변이라고 합니다. 거리는 크기만을 갖는 물리량이고요. 변이는 크기와 방향을 같이 갖는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바로 이제 속력하고요. 그 다음에 속도. 이런 개념을 배우죠. 그래서 속력은, 일단 한글로 쓸게요. 속력은 시간분해. 거리로 우리가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속도는 시간분해. 변이로 여러분들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속력은 거리 개념이 들어가니까 크기만을 갖는 것이고요. 속도는 변이 개념이 들어가니까 크기와 방향을 갖습니다. 그래서 값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세 번째, 평균 속도와 그리고 순간 속도 를 배워볼게요. 자, 평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거는 다 평균이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몇 초 동안에 얼마만큼 이동했냐, 몇 초 동안에 얼마만큼 변이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평균 속도입니다. 평균 속도. 그래서 시간, 분해, 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총 가로 열고 이렇게 좀 쓸게요. 총 걸린 시간, 문제에서 제시하는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기다가 요거 하나 필기할까요? 요만큼 한글로다가 거기 뭐 기호로도 이제 다 나와 있는데요. 결국 나중에 여러분들은 기호로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이 뭐 별거 아니라 전체, 그런 뜻이에요. 원하는 구간 시간 또는 원하는 구간의 변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간 속도가 있습니다. 순간 속도. 자, 순간 속도도 시간 분의 변이에요. 똑같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다만 차이가 뭐냐면은 순간은요, 아주 짧은 이것도 적으세요. 아주 짧은 순간의 시간분의 변이다. 이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은 동일한데요. 시간 간격을 좀 넓게 하면은, 넓다라는 거는 우리가 인지하는 1초, 2초, 3초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작다, 짧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0에 가까운 간격입니다. 극한값을 취한다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게 됩니다. 1초와 1초의 극한을 취한다. 그러면은 이제 0.999999초에서 1.0000001초. 그러니까 1초에 아주 가까운 그 순간을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순간 속도, 짧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시려면 이제 미분까지 들어가셔야 되는데 지금은 한글로 그냥 요 정도로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할 때도 사실은 이제 이 공식으로 계산을 한다기보다는 여기 파트는요,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른 위치가 변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두 점 사이에 어떤 기울기, 자, 이거를 갖다가 평균 평균 속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뭐 0초부터 예를 들어 뭐 4초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0초부터 4초까지의 평균 속도가 이 기울기와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간이라는 건 뭐다? 한 점. 즉, 그 순간, 그 시간대의 접선의 기울기.
요거를 우리가 순간 어쩌구라고 이제 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상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 이걸 1.5초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 이건 3초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1.5초일 때의 속도는 얼마냐? 그 언제 시간 딱 때의 속도는 얼마냐? 그게 바로 순간 어쩌구를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 점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면은 그게 바로 순간 속도가 되겠습니다. 3초일 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면 그게 순간 속도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못 구하시겠죠, 그렇죠? 못 구하시나요, 이거? 만약에 이제 저기 함수식이 주어지면은 할 수 있으시겠지만 아직 이제 미적분 안 배운 친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적 안 배운 친구 손 한번 들어볼래? 미적 안 배웠다. 반반 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되게 쉽거든요, 이게 미분이. 그래서 혹시 아는 사람은 잠깐 봐봐요. 요 함수식이 만약에 y는 x제곱 함수였다고 해보자. 그럼 미분하면 뭐예요? 미분하면은 뭐예요? 2x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y 프라임이라고 쓸게요. 미분하면 2x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요게 이제 도함수가 되는 거고 x값 1.5 넣으시면은 3. 기울기가 이게 3이 된다는 거지. 3초일 때 그럼 3 넣으시면은 3이 6. 요 기울기는 6이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시면 돼. 이게 수학 문제에도 제가 알기로 좀 있는 것 같던데. 그 자유낙하 문제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미분으로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물리학 1에서도 수능에서도 이렇게 구하라고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점음이 이렇게 연장선이 주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구할 수 있게끔 문제가 나와요. 만약에 구하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순수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울기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해 주시면 된다. 라고 챙겨 두시면 되겠어요. 요 그래프 하나 그려두세요. 밑에도 이제 그래프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숫자를 좀 써가지고 위치 시간 그래프 한 번 더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순간 속력하고 평균 속력도 동일합니다. 예. 평균 속력하고 평균 속도도 동일한 방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어요. 다 하신 친구들은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네 번째. 가속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속도는 이제 정의되기로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가속도는 시간 분의 속도 변화량입니다. 자, 속도라는 개념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속도는 방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속도의 변화량의 방향. 말이 좀 어렵죠? 속도 변화량의 방향이 바로 가속도의 방향이다 라는 거 좀 챙겨두시고요. 그 말은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가속도는 F는 ma를 통해서 방향을 찾는데 F는 ma 뉴턴 제2법칙이죠. 그래서 힘의 방향이 곧 가속도가 됩니다. 가속도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속도의 방향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그거는 힘의 방향이랑 같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F는 ma는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일단은 가속도에 정의되는 값 저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호로 써요. 그래서 가속도는 기호로 a라고 쓰고 시간은 t라고 쓰고 속도 변화량은 델타 v 이렇게 쓰게 됩니다. 델타는 변화량이라는 뜻이고요. 나중 빼기 처음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V라고 하는 기호 이렇게 이제는 쓰실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V를 절대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전압 또는 부피 이런 거랑 이제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꼬불랑 하셔가지고 그리시면 돼요. 책에 예쁘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따라서 그리세요. 연습하세요. V를 자연스럽게 이제 책에 있는 형태로 이제 쓰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꾸불꾸불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게끔 여러분들 좀 연습하세요. 한 10분만 연습하면 다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다. 라고 여러분들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또 평균, 가속도, 그리고 순간, 가속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까 했던 개념이랑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나 이제 그래프상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돼요. 자, Y축이 속도가 되고요. X축이 시간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속도가 뭐 이렇게 변하는 거야. 그러면은 아까와 같은 맥락이에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우리가 평균 가속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 점, 요렇게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요런 거는 우리가 순간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적어두세요, 이거. 이건 대충 그려두세요. 왜냐? 잘 안 나와요. 네. 속도가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건 잘 안 나옵니다. 즉, 가속도가 이렇게 변하는 건 잘 안 나옵니다. 드물게 나와요. 아주 드물게 나오고, 뭐 수능에서도 안 나옵니다. 나와도 되게 쉽게 그냥 해결할 수 있게끔 나오기 때문에 가볍게 좀 챙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제를 좀 하나 할게요. 이걸 좀 한번 적어보세요. 자, 어떤 물체가 정지해 있었는데요. 얘가 이제 0초, 1초, 시간 간격은 1초 단위로 하겠습니다. 1초 뒤에 속도가 2m/s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1초가 지나서 2초 뒤에 속도가 4m/s가 됐다고 해봅시다. 예시를 좀 하나 할게요. 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뭐 자동차가 굴러가거나 아니면은 뭐 공이 굴러가거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가속도를 구하시면 되겠죠.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가속도는 시간, 요 구간도 지금 보시면은 1초 동안에 속도가 2m/s만큼 변했죠.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는 2m/s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가볍게 하나 적어두세요. 자, 가볍게 하나 적어두시고 그 다음에 7페이지 맨 밑에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 관계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되게 쉬운 내용인데요. 만약에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속하고 있어요. 그럼 속도가 빨라질까 느려질까? 빨라집니다. 그렇죠? 만약에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었어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가속해요. 그럼 속도가 빨라질까 느려질까? 느려집니다. 오케이? 이 정도 상식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한 가지만 이제 좀 주의할 건 뭐냐면요. 오른쪽으로 운동하는데 왼쪽으로 가속을 받는데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오른쪽으로 계속 가는데 브레이크를 밟는 상황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계속 속도가 느려지는 상황. 지금 자동차가 악셀 밟아가지고 빨라지는 상황. 요거는 브레이크 밟는 상황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을 따라갑니다. 운동 방향하고는 별개예요. 넘어갈게요. 자,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선생님이 스피드 있게 했죠?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요, 두 가지 정도가 남아 있으시면 됩니다. 자, 뭐가 남아있으면 되느냐? V는 T분의 S 남아있으시면 되겠고요. A는 T분의 델타 V. 이렇게 두 가지 수식만 일단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건 아시겠죠? 그쵸? 이거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거속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가속도. 좀 새롭게 나오는 개념이죠. 델타가 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도를 바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등속 직선 운동이 되겠어요.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상에서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일정한 속력으로 예를 들어서 물체가 2m/s로 그냥 쭉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등속 직선 운동 이런 말이 있으면 바로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요. R자 힘이 0이다. R자 힘이 0. 요거를 좀 바로 좀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래프는 세 가지 정도를 그리시면 돼요. 여기 앞쪽 파트에서는 그래프 세 가지로 모든 문제를 다 풀게 됩니다. 8페이지 있죠? 8페이지 밑에다가 요거 예시 적으시고요.
첫 번째 ST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 두 번째 VT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세 번째 AT 그래프, 가속도 시간 그래프, 그려보세요. 요 상황을 그려보세요. 시간은 2초까지만 그리세요. 2초까지만 그리세요. 0초부터 2초. 여러분들도 문제 푸실 때 요거 세 가지 그래프로 이제 모든 거 다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뭐 또 가장 중요한 그래프는 뭡니까? 사실은 VT 그래프가 되겠죠. 저거 하나로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네, 그려보세요 한번. 쫙쫙. 여기 Y축에 여기 요거 표시해 주시고. 값들, Y값들 표시해 주고요. X값은 1, 2만 표시하면 되겠죠. 1초, 2초. 못 그리겠어요? 좋습니다. 이거 연습 많이 하시면 됩니다. 네, 잘 그리셨어요. T도 이렇게 십자가처럼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T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걸 T를 이렇게 하시지 말고 또 뭐 이렇게 하시지도 말고 이렇게 하세요. 네. 이거 십자가 플러스 거잖아. 헷갈리죠, T. 네, 이렇게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큰 대자 같잖아.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죠. 네. 하여튼 간에 T도 이렇게 쓰세요. T도 이렇게 대문자 T, 스몰 T도 구분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시는 대로 하시면 겹치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대학교 3학년까지는 안 겹칠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바로 좀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그린 친구들 많이 있는데요. 자, ST 그래프입니다. 요 말은요, 2m/s다. 그냥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요거를 이제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서술을 좀 하세요. 1초에 2m씩 간다. 이렇게 좀 문장화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1초에 2m씩 간다. 1초에 2m, 1초에 2m 일정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1차 함수 꼴이 나오게 되겠고요. 1초, 2초 하시면 되겠고요. 1초일 때 2m 가고요. 또 1초 때 또 2m 가니까 Y값은 4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이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VT 그래프는요, 등속 직선, 속도가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자로 상수함수 형태에 그려주시면 되겠죠. V값은 2로 일정하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AT 그래프를 보시면은 R자임이 0이에요. 그렇죠? R자임이 0이기 때문에 F는 MA에 의해서 F값이 0이 되니까요. A도 0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릴 게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근데 이제 굳이 이제 그리자면은 색깔펜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진하게 색깔펜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색깔펜으로 진하게 겹쳐서 그려주시면은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뭔가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가속도가 0이라는 게 더 드러납니다,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게 이제 등속 직선 운동이고요. 가장 단순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현실에선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런 운동이. 그렇죠? 뭐 무빙 워크라든지 에스컬레이터, 또 뭐가 있지? 뭐 컨베이어 벨트, 뭐 이런 거 굉장히 이제 특수한 경우에서만 이제 등속 직선 운동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운동은 무슨 운동이죠, 여러분들? 바로 가속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 보도록 하죠. 그냥 가속 운동하면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등가속도 위주로 우리는 많이 배우게 됩니다. 가속도가 그나마 좀 일정한 그런 운동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게 돼요. 자, 이것도 일단은 연습 삼아서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요.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게 해볼까? 처음에 이제 정지인데, 아니야. 처음에 2m/s인데, 그 다음 4m/s가 되고, 그 다음 6m/s가 됐다. 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3개 그려보세요. 시간 간격은 0초, 1초, 2초입니다. 9페이지에다가 밑에다가 그리시면 돼요. 아니 뭐 위에다가 그리셔도 되고 아무 데나 그리세요. 아니 뭐 8페이지에다 그리셔도 됩니다. 넓은 데다가. 자, 방금 했던 거랑 같은 패턴으로 그래프 3개 그려보세요. ST 그래프, VT 그래프, AT 그래프입니다.
내가 이래서 하고로 뭐 쓰긴 하는데. 여러분들 막 저기 선생님들이 분필 던지고 그래요, 학교에서. 요즘 안 던지시죠? 분필 맞아본 사람 있어, 학교에서? 선생님이 분필 학생들한테 안 던지죠. 선생님이 그럼 칠판에다가 이렇게 던지는 거 모르세요? 빨리 그리세요. 네.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렵죠? 하지만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어떤 상황이 나오시더라도 다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ST 그래프, VT 그래프, AT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ST 그래프 어렵죠? S 값은 항상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시작하는 대를 제로, 원점으로 잡고 시작을 합니다. 항상. 잘 그렸어요. 저기 이거 Y값이 맞아? 아닌 것 같아요. 왜 3초까지 했어? 2초까지만 하라니까? 일부러 3초까지 한 거야? 못 들어가지고. 1초까지가 저기 2m 간 거 맞아요? 0에서 1초까지 2m 갔어요? Y축 눈금도 좀 제대로 해보세요. 이렇게 점점점점 이런 것도 좀 해보시고. 좋아요. VT 그래프들은 잘 그리셨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일단은요, VT 그래프 그리는 게 좀 쉽습니다. 그래서 VT 그래프 먼저 좀 그릴게요. 초기 속도가 2잖아요. 그럼 2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4, 6 하잖아. 그치? 근데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여기 이제 4 쓰고 6 쓰고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일단 그리세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처음 이제 Y절편만 찍으시고, 대충 대각선 그리시고, 끝에를 먼저 하세요. 2초. 1대 얼마? 6m/s. 그 다음에 뭐 중간이겠죠. 1초일 때는 4.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VT 그래프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VT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ST 그래프도 그리시고요. AT 그래프도 좀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VT 그래프에서 이제 넓이, 그렇죠? 여기 넓이가 의미하는 게 변이가 됩니다. 또는 이동거리가 됩니다. 지금은 이제 직선상에서 앞으로만 똑바로 가니까 그냥 이제 이동거리이자 변이가 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요 사다리꼴 넓이 얼마예요? 혜리 학생 얼마예요? 예, 3입니다. 그쵸? 예, 그래서 1초 동안에 3m 가는 거예요. 자, 근데 계산하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십니다. 자, 0에서 1초까지요. 2에서 4까지 속도가 변했어요. 연속적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끝값 2하고 4만 보시고 2였는데 4가 됐어요. 그럼 평균이 얼마일까? 3입니다. 3은 어디예요? 정확하게 중간값입니다. 여기가 중간값이 되는 것이고요. 요거를 보시고 3, 1은 3 해서 3m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 안에다가 그냥 3m 이렇게 쓸게요. 네. 3, 1은 3 이렇게 이제 해서 구구단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요 벌써 꼬이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습을 지금부터 해줍니다.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이 바로 이동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만큼 넓이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도 평균 속도가 여기, 눈으로 여기를 보셔야 되는 거야. 여기 값이 얼마예요? 여기 값이 얼마예요? 4하고 6의 사이잖아. 5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5, 1은 5 해서 5m. 자, 앞으로 VT 그래프 보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몇 미터 안에다가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ST 그래프 그리셔야죠. 자, 개형을 미리 알고 계셔야지 사실은 할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예, 몇 참수, 2참수 꼴이 나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Y값을 찾아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못 구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여기를 채우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0에서 1초까지 3m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3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 5m 갔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5m 간 거야. 그렇죠?
근데 저거는 이제 총량을 얘기하는 거니까 2초까지 전체 몇 미터? 8m 이동했다 해가지고 8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T 그래프가 조금 어려워지죠, 그렇죠? 여기만 쳐다보시면 안 되고 VT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Y 값들을 찾아주실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T 그래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속도가 얼마인가요? 예, 역시나 VT 그래프에서 가속도를 찾으시면 되겠고요.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예요? 1분의 2.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거 분의 요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등가속도니까 어디 구간을 잡으셔도 기울기는 2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리고 상수함수가 나오죠. 기울기 2짜리가 아니라 그냥 값이 2짜리 넣어주시고 1, 2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T 그래프는 그래프 아래 넓이가 의미하는 게 있는데 뭘 의미하죠? 델타 V, 속도 변화량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A하고 T를 곱하시면 델타 V가 나와요. 그래서 AT 그래프를 통해서 또 이제 V 값들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잘 적어두시면 되겠어요. 아주 기본 형태인데요. 이 원리에 입각하여 다른 문제도 다 동일한 원리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좀 적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식 좀 잠깐 살펴볼게요. 틀리기도 하셨어요, 여러분들? 조금 이제 틀리신 분들은 잘 하시고, 하여튼 이렇게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등가속도는 공식이 있습니다. 등가속도 공식이 있는데요. 공식이 3개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VT 그래프에서 나오는 값들이다 라고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나중 속도가 이제 V라 그러고 처음 속도가 V0라 그러고 임의 시간 T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1번 공식이 뭐예요? V는 뭐죠? 초기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T가 되겠습니다. 자, V0 플러스 AT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렵죠? 근데 이게 함수식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건 잘했잖아. Y는 3 더하기 2T 2X 이런 거 아시죠? 그쵸? 그러면은 이게 Y축, Y 값이고, 요게 이제 X 값이고, X 절편이고, X 절편이 아니라 X축이고, 여기 앞에 있는 숫자가 기울기고, 요게 Y 절편이고, 그거 그대로 이제 저기 V하고 T로만 바꾼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1차 함수, 함수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넓이 공식입니다. 넓이 공식. 그래서 이제 S는 하시는 것이고, 여기 넓이가 S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를 쓰시면은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각형의 넓이가 V0T가 되고요. 여기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AT 제곱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물리학 1에서는 이거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문제는 다 풀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실 이것도 이제 미분까지 하셔서 고3 되시면 더 수월할 거예요. 요거 적분하면 요거 되잖아요. 요거 미분하면 요거 되는 거고요. 그래서 외우기가 한결 더 쉽습니다. 그때부터 적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 공식인데요. 3번 공식은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 되겠습니다. 3번 공식은 함수식은 아니고요. 1번식과 2번식에서 T항을 소거해서 만든 식입니다. 그래서 연립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내가 증명을 써놨던가? 증명은 안 써놨네요. 궁금하면 한번 해보시고요. 모르겠으면 질문 주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요거 3번 공식 있잖아요. 요거 외우세요. 예, 지금 외우세요.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다. 다른 수식을 유도할 때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또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게끔 하는 유형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외워주세요. 여전히 없어도 풀 수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을 VT 그래프로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걸 쓰면 조금 더 지름길로 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요거를 좀 쓰시면 되는데 그거는 문제 풀 때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운동 공식 3개가 있다. 근데 일단은 3번 공식이 제일 중요하다. 9페이지에 3번 공식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별표 하나만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좀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평균 속도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9페이지의 아래쪽에 있는 내용이죠. 방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일반화된 식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물 시간 t 동안에 속도가 v0에서 v로 변했다. 라면은요, 강조드리지만 계속 중간값입니다. 중간값. 별량이 두 개일 때는 그 중간값이 바로 평균이 됩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변한다라는 가정하에 등가속도 운동이니까요.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중간값이 계산하기로는 2분의 v0 플러스 v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시간도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딱 중간 시간이 됩니다. 2분의 t다. 라는 거 챙겨두시고, 요게 이제 언제 많이 쓰냐면은 여기 넓이 구할 때 많이 써요. 평균 속도는. 그래서 넓이 구할 때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하셔가지고 바로 S 값을 좀 잘 빠르게 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 그리고 사다리꼴의 넓이 모두에서 저 평균 속도를 이용을 하게 되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적을 건 딱히 없고요. 바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질량이 1kg군 2kg군 간에요. 지표 근처에서는 항상 9.8m/s의 가속을 받으면서 물체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계산이 9.8이 좀 어렵죠. 그래서 고등학교 2, 3학년 때는 그리고 수능까지는 중력 가속도를 약 10m/s 제곱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질량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떨어져요. 질량과 왜 상관이 없을까요? 질량과 상관없이 가속도가 똑같습니다. 자, 1kg짜리한테 작용하는 중력이 얼마죠? 10N입니다. F는 MA를 바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F는 MA, 그러면은 F 자리에다가 10을 넣으시고요. 질량에 1을 넣으시고 곱하기 A를 했을 때 A가 얼마가 나옵니까? 10m/s 제곱이 나옵니다. 자, 질량이 한 2kg짜리도 해볼게요. 질량이 2kg짜리 물체가 있다. 중력이 얼마예요? 20N이에요. 중력은 질량에다가 곱하기 10만 하시면 됩니다. 자, F는 MA에 적용해서 가속도 구해볼게요. 이게 가속도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속도 구할 때 이거 쓰는 거예요. 그랬을 때 힘은 20이고요. 질량은 2고요. 그리고 가속도는 A라고 했을 때 A'이라고 할까요? A'은 얼마예요? 10. 자, 궁금하시면 3kg, 4kg, 5kg, 100kg 다 해보세요. 무조건 가속도 10m/s 제곱 나옵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두 개 필기. 위에다가 필기하세요. 밑에다가 하셔도 상관. 위에다가 하시는 게 나을 거야. 밑에다가 저기 그림 그려야 되니까 또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긴 했는데 이제 제가 맨날 그래프 그리는 거 보고만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손으로 자꾸 좀 그려 보셔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프라는 것들이. 요거 필기 다 하셨죠? 그래서 자유낙하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자유낙하 운동은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에요. 예, 등가속도 직선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데 이제 떨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죠. 자, 질량의 이민물체가 있습니다. 0초, 1초, 2초까지만 할게요. 자, 그래서 떨어질 겁니다. 쭉쭉쭉 떨어져요. 초기 속도 0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정지. 그 다음에 1초가 지났어요. 속도 얼마 돼요? 아래 방향으로 속도 얼마 돼요? 네? 얼마 돼요? 아래 방향으로 속도 10m/s가 되겠죠? 2초 지났어요. 속도 얼마 돼요? 20m/s가 되겠죠? 그쵸? 자, 아까랑 똑같죠? 여러분들 옆으로 가나 뭐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똑같습니다. 상황은요. 자, 그래프 그려보세요. VT 그래프, ST 그래프, 가속도 시간 그래프. 위에 그림이 있는데 그거 좀 가려보세요. 여러분들. 손으로 가리든지 저기 뭐 연필로 필통으로 가리든지 좀 가리고서는 여러분들이 아까 하던 식으로 또 3개 그려보세요. ST, VT, AT. 2초까지만 그리세요.
제가 예시로 뭐 해드린 거는 3초까지 이제 해놨는데 여러분 그냥 2초까지만 해보세요. 2초까지만 새로 그려보세요. 밑에다가 널찍하게. 자유낙하 질량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거의 이거는 뭐 외우다시피 하셔도 됩니다. 지구상에선 그냥 이렇게 떨어져요. 열차들이 항상.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VT 그래프 그릴 때 처음에는 이제 그냥 뭐 기울기가 10이잖아 사실은. 그럼 이제 여러분들 수학할 때 기울기 10이면은 좀 되게 막 가파르게 이렇게 막 하시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45도로 쭉 그시면 돼요. 그리고 눈금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좋았어. 자, 첫 번째 ST 그래프, VT 그래프, AT 그래프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이제 쉬운 게 VT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VT 그래프 먼저 하시는데요. V값 0에서부터 시작해서 10, 10, 10, 10씩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일정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45도로 그리시면 되겠고요. 1초, 2초 하시고요. 1초일 때 10, 2초일 때 20. 이렇게 되겠죠. 일단 요거부터 완성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ST 그래프는 이차함수꼴 포물선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물선인데 마이너스 시간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안 그립니다. 플러스 t 축만 그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y 값들 찾으셔야 되는데요. 1초, 2초 y 값들 찾으셔야 되는데 요 y 값은 VT 그래프의 넓이를 통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넓이 써주면 좋아요. 5일은 5, 15 곱하기 1은 15. 예, 구구단만 하시면 이거 빨리빨리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y값이 0에서 1초까지는 5m. 그 다음은 15m. 근데 전체는 20m. 그래서 5m, 20m 쓰시면 돼요. 5m, 20m.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값 구해볼게요. 이것도 역시나 VT 그래프에서 기울기. 기울기가 얼마? 10이잖아. 뭐 처음에 그렇게 조건을 깔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뭐 미지의 VT 그래프가 나온다면은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시고 이쪽으로 타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10자리, Y값 A가 10자리인 거 이렇게 일자로 그리시면 되겠죠. 잘 그리셨나요? 자, 안 되신 친구는 이렇게 잘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퀴즈 하나 좀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요 정도까지는 답변하셔야 돼요. 자유낙하 운동하고요. ST 그래프 있죠? 근데 여기 1초일 때의 순간 속도가 얼마일까요? 1초일 때 순간 속도 여기 기울기 보이세요? 얼마예요? 기울기 얼마일까요? 10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답이 안 나와요. 그렇죠? 어디 보셔야 돼요? 요거 보셔야 되는 거야. 그렇죠? 내가 뭐라 그랬어? 1초일 때 순간 속도, 1초일 때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은 1초일 때 속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딱 1초일 때 그거는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야. 1초일 때 속도는 10입니다. 그럼 이 기울기가 10이라는 소리예요.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잘 매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체크하시고요. 다음 친구들은 11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연직 상방 운동이에요. 연직 상방 운동은 뭐냐? 연직 방향, 지면과 수직한 방향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체를 쏴요. 그럼 얘가 쭉 올라갔다가 꼭대기 찍고 다시 내려와요. 자, 근데 그림은 제가 이렇게 그리지만요. 여러분들 상상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물체를 제가 던질 거예요. 그럼 이제 똑바로 올라갔다가 똑바로 내려오는 이런 상황을 생각하셔야 돼요. 똑바로 올라갔다가 똑바로 내려오는. 오케이? 여기서 조금이라도 옆으로 가면 무슨 운동이 되죠?
포물선 운동이 돼요. 근데 그건 물리학 2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안 배워요. 그 내용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문제에 대해서. 근데 써 있을 거예요. 연직 상방 운동이라고. 그러면은 항상 이게 똑바로 올라갔다가 똑바로 떨어지는 것만 우리 상상합시다. 그랬을 때 요거는 이제 처음에 좀 정지해서 출발하면 안 되겠죠. 쏴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20m/s로 쏴줬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간격은 또 다 1초로 할게요. 그러면은 요 상황에서 속도 얼마예요? 10m/s가 됩니다. 왜요? 중력 가속도가 10m/s 제곱이니까. 자, 중력 가속도가 10m/s 제곱이라는 말은 뭘까요? 1초에 10m/s씩 속도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변한다라는 거야.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니고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느 방향으로 변할까요? 가속도니까 힘의 방향으로 변합니다. 중력의 방향으로 10씩 변하는 거예요. 중력의 방향이 어디예요? 아래 방향입니다. 연직 아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위쪽으로 20이니까 아래 방향으로 10이 변하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아래 방향으로 좀 깎아먹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중력이. 그래서 1초 지나면 10m/s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속도가 얼마가 돼요? 순간적으로 정지하게 됩니다. 그렇죠?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 한번 반드시 오게 돼요. 똑바로 던졌을 때는. 옆으로 조금이라도 포물선 운동에서 옆으로 조금이라도 이동하면 수평 방향의 속도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이제 똑바로 올라갔다가 정점 찍고 딱 내려오는 요거일 때 이 정점에서는 속도가 0입니다. 순간 속도가 0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떨어지겠죠? 그러면 떨어지는 거는 자유낙하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아래 방향으로 속도 얼마예요? 1초 지나면 10m/s가 되고요. 또 1초가 지나면 20m/s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을 하게 돼요. 0초, 1초, 2초, 3초, 4초예요. 네, 그래프 3개 그려보세요. 11페이지 밑에다가 그것도 위에 가려보시고 가려보고 여러분들이 그래프 또 3개 한번 그려보세요. 자, 방향 설정이 처음에 중요한데요. 아까는 아래로 떨어지니까 아래를 플러스 방향으로 뒀죠. 근데 이건 이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잖아. 그럼 어디를 플러스로 둘래요? 그거부터 사실은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방향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중에 하나를 일단 플러스로 정하고 시작해요. 근데 그냥 처음에 출발한 방향 있죠? 처음에 출발한 방향을 플러스로 잡고 시작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위쪽 방향이 되겠죠? 위에 방향을 플러스로 잡는다. 그럼 아래 방향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프 3개 한번 그려보세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 U. 일단 VT 그래프라도 좀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ST 그래프 그리신 다음에 눈금들 잘 표시하시면 됩니다. 가속도를 그리신 거야, 만 거야? 예? 그래프는 점선으로 그리면 안 되지. 그래프는 실선으로 그리셔야죠. 아니, V가 좀 VT 그래프가 좀 이상한데요? 또 확인해 보세요. 너무 모르겠으면 또 확인해 보시고 따라 그리시면 돼요. 자, 그래요. 딱 20초만 더 줄게요. 벌써 1시간이나 지났네.
이거 완작용 문제인데 이것도 안 풀었네. 다 푸세요. 알았죠? 다 푸세요. 다 푸시고 이런 거는 카톡으로 질문 주세요. 사진 찍어서. 알았죠? 바로바로 해결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또 본인들이 풀고 있는 교재 이런 거 있으실 수 있잖아요. 뭐 서점 쇼핑하시면은 또 풀고 싶은 게 많잖아, 그렇죠? 그런 거 이제 푸세요. 네, 자유예요, 자유. 자유예요. 공부는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푸시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은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아까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다가 사진 찍어서 보내세요. 네, 사진 찍어서 이거 풀어달라고 보내주세요. 뭐 그냥 말로 할 건 말로 해도 돼요. 어쨌든 간에 그런 능력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이긴 한데 남한테 잘 시키셔야 돼요. 잘 시켜야 돼요.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잘 요구할 줄 아는 능력이 요즘 좀 많이 필요합니다. 네. 왜 그럴까요? AI의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뭐 저한테 이제 이렇게 요구를 이제 하시면 제가 해드리는 거긴 한데 요즘 AI한테 이제 잘 해야 돼. AI가 그래 뭔데? 그래 AI가 뭐 똑똑해 뭐 어쩌고 저쩌고인데 지금은요 프롬프트 명령어를 잘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거, 필요한 거, 그걸 명확하게 문장화해서 잘 입력을 해주셔야지 걔도 잘 알아듣습니다. 근데 이건 똑같아요. 사회생활 할 때도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필요한 거, 원하는 거, 또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명확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생각만으로 갖고 있기보다는 명확하게 간단한 문장으로 좀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연습하세요. 질문할 때도 그렇게 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일단 요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T 그래프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방향을 플러스로 뒀어요. 그렇죠? 위쪽 방향을 플러스로 뒀으면 아래쪽 방향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중력 가속도는 아래 방향으로 10m/s 제곱이에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는 마이너스 10m/s 제곱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기울기 마이너스 10짜리 그리시면 됩니다. 초기 속도 얼마예요? 이제 20이 되겠죠. 기울기 마이너스 10짜리 45도로 그리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시간은 2초가 되고 1초, 3초, 끝에는 4초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도달 속도는요, 마이너스 20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게 속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크기만을 나타내는 속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그래프, VT 그래프에 그리실 때는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요 넓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ST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는데, 요거 뭐 2차 함수니까 또 뭐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나? 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요거는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잖아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돼요.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뭐 삼각형 이렇게 그리면 될까? 아니면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까?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것도 역시 이걸 보고서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속도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감소해요. 근데 여기와 관계가 뭐냐?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여기에서의 기울기가 여기 속도란 말이야. 속도가 감소해, 그럼 기울기가 감소해야 돼요. 일단은 여기 2초까지만 볼게요. 0에서 2초까지 속도가 감소하니까 기울기가 감소하게끔 그려야 돼요. 그럼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돼요? 기울기 일정한 거지. 그러니까 아니고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기울기 증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고 이렇게 그려야지 기울기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2초일 때는 어때요? 2초일 때는 속도가 0이 되죠. 그럼 기울기가 여기선 0이 돼야 돼. 여기는 이렇게 거의 접선을 그릴 수 있게끔 아주 완만하게 이제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다음 2초에서 4초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도 이걸 잘 보셔야 돼. 이거 좀 어려워, 여기는. 음수라 가지고. 이 기울기가, 여기서 이제 속도가 기울기인데, 속도는 어때요? 속도는 감소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울기 감소하게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 그렇게 감소하게 그린다? 그럼 감소하게 그린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음의 방향으로도 이게 계속 감소하는 겁니다. 계속 속도는 이거 계속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감소하는 거예요, 계속. 계속 감소하는 거다. 근데 속력을 또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속력은 감소하다가 증가하죠.
속력은 또 이게 증가하는 거야. 절대값을 씌우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기울기의 절대값은 커지는 거야. 0에서 시작해서 기울기의 절대값은 확 커지는 거야. 그래서 속력과 속도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되고 한 가지 생각으로 쭉 일관성 있게 그리셔야 돼요. 두 개 섞어서 하면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속도라고 생각하시고 속도가 감소한다, 기울기가 감소한다. 계속 마이너스 쪽이 감소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고요. 최고점의 도달 높이는 몇 미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넓이 보시면 되겠죠? 여기 넓이도 어떻게 구해요? 여기 중간값 보시고 10이 보이시죠? 10 곱하기 2는 20m. 자, 여기 중간값 보이시죠? 마이너스 10 곱하기 2는 마이너스 20m. 자, 여기 또 음수로 해주시는 게 좋아. 뭐 수학 시간에 넓이를 음의 넓이라는 건 배운 적이 없죠, 그렇죠? 음의 넓이? 넓이가 음수가 될 수가 있나?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20이라고 넓이를 써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여기서의 이 마이너스라는 뜻은 뭐야? 반대 방향, 초기 방향과 반대 방향. 즉 아래 방향으로 20m 이동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20m 올라갔다가 20m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가속도는 쉽죠? 예, 기울기. VT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0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에다가 점 하나 찍으시고 그냥 쫙 그으시면 되겠죠. 시간은 4초. 이게 다 중력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와, 근데 오늘 유독 좀 잘 되네. 이게 습도가 좀 있나? 자, 이렇게 좀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 그린 친구들도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자, 요거 V값을요, 지금 그린 거를 이제 속도. 기본적으로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립니다. 속력 시간 그래프가 아니라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립니다. 근데 밑에다가 또는 근처에다가, 속력 시간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VT 그래프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속력이라고 할게요. 속력 시간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속력 시간 그래프. 이것도 이제 가끔 나올 수 있어요. 잘은 안 나왔는데 이것도. 수학 시간에 그런 거 배운 적 있어요, 여러분들? 그 X축 대칭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Y축 대칭, 선 대칭, 점 대칭 이런 거. 그거 활용하는 겁니다. 예, 다들 잘 그리시네요. 자, 속력 시간 그래프는요. 이제 속도는 크기와 방향을 갖지만 속력은 크기만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음수를 그리면 안 돼요. 다 양수값만 우리가 취급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속도가 감소한다. 속력도 감소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속도가 감소한다. 근데 속력도 감소하냐? 아니, 크기는 증가해요. 절대값을 씌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참 이상하죠? 속도는 감소하지만 속력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음수 구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접어서 올리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20으로 시작해서 2초까지 이렇게 감소를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도 속력은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V자 모양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넓이 있죠, 넓이? 넓이는 이제 얼마야? 플러스 20m, 그리고 여기도 플러스 20m가 되겠죠? 이거는 다 뭐다? 이동거리를 의미합니다. 20m 이동했네, 20m 이동했네. 방향은 몰라. 오케이? 20m 이동했네 라고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변이가 20m네, 변이가 마이너스 20m네 라고 얘기하지만 여기는 그냥 이동거리가 20m다. 처음에 이제 가볍게 탁 치고 넘어갔지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 이동거리와 변이 이런 거 구분하는 것들. 그래서 속력 시간 그래프까지 좀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다 그린 친구들은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13페이지에 여러 가지 운동 3가지 우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물리학 1에서는요, 난이도가 쉬워요. 난이도가 쉽고요.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수능에서도 1번, 2번에 빵점 방지용으로 나오죠, 문제가. 근데 사실 이제 이것도 다 계산 원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원운동이나 진자운동, 그리고 포물선 운동도 다 계산하는 거예요. 언제? 물리학 2 시간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때 하시면 돼요. 물리학 2 하실 거죠? 물리학 1 하셨으니까. 그죠? 보통 바로 이어가니까. 괜찮아요. 3학년 때는 절대평가잖아요. 여러분들. 절대평가예요. 2가 뭐 과탐.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문제 쉽게 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단 수능은 별로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 가지 운동 배워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운동인데 3가지 배워요. 첫 번째, 등, 속, 원운동 배우겠습니다. 여기서 속은 속력이에요. 요거 하나만 필기할까요? 속 밑에다가 력이라고 쓰세요. 등속 원운동인데요. 속 밑에다가 원운동이라고 좀 써주시면 력이라고 좀 써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속도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속도가 아니라 속력이다. 등속력 원운동이다. 자, 상황은 단순하죠. 가운데에다가 가운데서 이제 실 같은 거에다가 지우개 같은 거 매달아 놓고요. 뱅뱅 돌립니다. 뱅뱅 돌리시면은 얘가 이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운동이 되겠어요. 그리고 매 순간에 운동 방향 또는 속도의 방향은 접선 방향이 되겠고요. 방향이 바뀌잖아 벌써, 그렇죠? 속도의 방향이 변하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일정한 속도가 아니야. 오케이? 가속 운동이라는 거 챙겨두시면 되겠고, 단 이제 크기가 일정한 거야. 크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접선의 속도가 10m/s라면은 여기도 이제 10m/s. 크기만 이제 똑같더라. 그래서 뱅글뱅글 도는 운동을 얘기하고요. 뭐 인공위성. 또 사실은 거의 등속 원운동에 가까운 거죠. 이제 완벽한 원운동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뭐 인공위성의 운동이라든지 또 뭐 행성들의 운동 이런 것들이 등속 원운동하고 닮았죠. 등속 원운동은 아니고 사실. 사실 그 천체들은 다 무슨 운동을 해요? 여러분들. 달이 무슨 운동을 해요? 또 지구는 무슨 운동을 해요? 돌잖아요. 뱅글뱅글 다 돌아요. 수금지와 목도천에 다 돌아요. 뱅글뱅글 도는데 원운동이에요? 아니에요? 원운동 아닌 건 알고 있죠, 그렇죠? 네, 무슨 운동이라고 해요? 좀 어렵죠. 타원 운동이라고 하죠. 타원 운동 합니다. 타원 운동. 타원 운동. 네, 약간 찌그러진 원이에요. 근데 거의 원에 가까워. 그래서 그냥 원운동이라고 가정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도 대충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은 이것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를 추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구나 이거, 그쵸? 여러분들 하나 퀴즈 한번 내볼게요. 맞춰보세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요. 좀 타원 운동을 돕니다. 좀 과장되게 그렸어요. 좀 태양이 여기 있다고 칠게요. 좀 지구가 이렇게 가까울 때도 있고요. 지구가 좀 멀 때도 있어요. 네, 잘 못 느끼시죠, 여러분들? 근데 실제로 관측해보면은 태양이 약간 커질 때도 있고 작아질 때도 있어요. 미세하긴 해요. 육안으로 하긴 좀 힘들어. 이때를 보면 크게 보이겠죠. 이때 보면 좀 쬐끄맣게 보여요. 자, 이때가 겨울일까 여름일까? 퀴즈예요. 이때가 겨울이에요. 이때가 여름이에요. 다 처음 보는 눈치구만. 적으세요, 여러분. 그리세요. 모를 수 있어요. 이건 좀 모를 수 있어.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게 해서. 가까이 있으면 더우니까 여름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죠. 지구과학 하는 친구 많이 있죠? 지구과학 하는 친구들은 알죠, 이거? 응. 통합과학도 했어? 맞다. 거기서도 좀 나오긴 한다. 응? 그럼 다 하는 거잖아. 근데 왜 가까이 있을 때 추워요? 가까이 있으면 더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절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자전축의 기울기하고 더 연관이 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오버해서 그린 거고 이렇게 팍팍 차이는 안 나요. 조금 차이가 나요. 자전축의 그리고 기울기하고 더 관련이 있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원래 더울 뻔했는데 그나마 가까워서 원래 더울 뻔했는데 그나마 가까워가지고
아니, 말이 어렵네. 원래 겨울이잖아, 그치? 가까울 때 겨울이잖아. 겨울은 춥잖아, 그치? 원래 되게 추울 뻔했는데 그나마 가까워서 지금 덜 추운 거예요. 여름철엔 덥잖아, 그치? 근데 좀 멀리 떨어져 가서 덜 더운 거예요. 말로 하면 좀 이렇게 이제 돼요. 네, 대충 하나 그려두시고요. 자, 원운동 하다가 왜 얘기했네요. 자, 어쨌든 요거는 이제 이상적으로 도는 원운동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속력만 일정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죄다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힘들 중요하죠. 자, 힘 무슨 힘 작용하죠? 무슨 힘 작용하죠? 요 힘 이름 뭐예요? 구심력입니다. 알아두세요. 그리고 힘의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하죠? 무슨 가속도예요? 구심 가속도예요. 그래, 이 말은 잘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적어두세요. 구심력하고 구심 가속도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화살표 그림에다가 대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심력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구한다 중심을 뭐 그런 한자어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중심이 되는 거고 이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또 요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심력은 저기 방향이 다 똑같다 또는 일정하다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여기서는 구심력이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얘하고 똑같냐라고 이제 보셔야 돼요. 똑같을까? 아니 방향이 일단 다르잖아. 그럼 다른 거야. 얘는 왼쪽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얘는 아래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다른 거야, 방향이. 알겠죠? 예, 화살표는 항상 이제 사방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화살표를 띄워가지고 붙였을 때 겹치지 않으면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동서남북 붙여서 말 다르게 나오면 다른 거예요. 같아야지 같은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심력은요, 이제 좀 그 포함 관계가 좀 있어요. 이제 구심력은 그냥 어떤 원운동에서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다 구심력이라고 불러요. 근데 구체적인 힘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구심력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력이 구심력이 될 수가 있고요. 장력이 구심력이 될 수도 있고요. 마찰력이 구심력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지금 태양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구라고 치면은요. 지구한테 구심력이 작용한다. 오케이. 근데 그 구심력이 뭐냐? 중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심으로 작용하게 하는 그 실질적인 힘은 뭐냐? 중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실에다가 지우개를 매달아서 돌려요. 그러면 이제 지우개에 작용하는 힘은 뭐냐? 충력이요. 아니, 구심력이요. 근데 그 구심력이 뭐냐? 장력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심력은 이제 실질적으로 딱 그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을 죄다 그냥 구심력이라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실질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이런 포함 관계 좀 하나 적어두세요. 이만큼. 근데 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계산하는 게 안 나오기 때문에 다행이죠. 조금 난이도 있어요. 여기는요.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의하실 건 원심력 있죠. 원심력이라는 말은 잠시 이 물리학 원 하실 때는 접어두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심력에 이제 대응되는 힘인데요. 원심력, 중심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실제 힘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관성력이라고 해서 특성까지 배운 친구 있을까? 관성좌표계 이런 거. 하여튼 간에 그 원심력은 좀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리학 2 할 때 좀 배우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한 번만 해보면 돼요. 이렇게 돌려. 이게 구심력이라 그랬잖아요. 돌아가. 그럼 원심력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 이런 거잖아. 그쵸? 이게 구심력. 좀 어려운데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력 들어가는 거.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주체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당겨야 돼요. 그쪽으로. 뭐 중력이든 뭐 장력이든 마찰력이든 뭔가 이게 누군가가 이제 있어야 돼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 구심력은 이거 실이 당기는 거 맞잖아. 아니면 뭐 중력이 당기는 거 맞잖아. 근데 원심력은요. 이쪽으로 당기는 그 주체가 없습니다. 예, 이 바깥쪽으로 당기는 그 주체가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없어요. 아무것도. 뭐 생각을 잠깐 해보세요. 예.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라고 저한테 질문해 보실래요? 가만히 있는 물체에서 그 부력은 뭐라고 해요? 예? 부력이요? 부력은 물이 떠받치는 힘이에요. 물이라는 주체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거 막 뺑뺑뺑뺑뺑뺑 돌리는데 막 바깥쪽으로 막 날아갈 거 같잖아. 바깥쪽으로 당기는 뭔가가 있냐 말이에요. 없어요. 네, 결론은 일단 없어요. 없어요. 아, 뭔가 여러분들도 뱅뱅이 같은 거 타면은 막 바깥쪽으로 날아갈 것 같고요. 버스 타고 막 커브 심하게 돌면은 저쪽으로 날아갈 거고 하고. 아, 원심력이잖아요. 원심력 맞긴 한데, 실제 힘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실제로 그쪽으로 당기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생각 가만히 해보세요. 없어요. 글로 당기는 주체가. 확인해 보면 돼요. 당기다가 끊어봐요. 빡 끊어봐요. 만약에 원심력이 있다면, 이게 실제하는 힘이라면, 불을 빡 끊으면 얘는 일로 날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빡 끊어버리는 순간, 예, 가던 방향 가죠. 가던 방향 가는 이유는 관성.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가던 방향 그냥 갑니다. 접선의 방향으로 간다고 하죠. 예, 이거는 실체도 진짜로 없고요. 일로 이동하지도 않습니다. 좀 어렵죠?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파트 푸실 때는요. 원심력이라는 말은 좀 머리에서 삭제하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속이 편하실 겁니다. 알겠죠? 자,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좀 드리고요. 다음 운동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진자 운동이에요. 와, 진자 운동 하니까 이게 딱 보이네. 이거 누가 여기다 갖다 놨을까? 이거 누가 갖다 놨죠? 이거 오늘 강의실이 바뀌었는데요. 딱 이게 알맞은 게 있네요. 그죠? 예, 이게 진짜예요. 천장에다가 실 하나 매달아 놓고 줄을 하나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서는 손을 놔요. 그럼 어떻게 돼요? 띵, 띵, 예, 움직이죠. 이게 진자 운동입니다. 와우, 이거 누가 갖다 놨냐, 이거. 참 잘 갖다 놨네. 이게 진자 운동이에요. 자, 여러 가지를 이거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여기다가 보시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운동 에너지가 다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런 식으로 이제 역학적 에너지도 보존이 됩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떨기면은 보세요. 제가 여기서 출발하죠. 절대로 제 손 위치까지 다시 안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안 올라오죠. 예, 제 손을 안 치잖아요. 저 손 가만히 있습니다. 예, 이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거고, 또는 지금 공기들을 내가 치면서 가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지금 감소하죠. 여기 공기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결국에는 멈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또 우리는 연력학에서 비가역적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얘를 가만히 놓고 아무리 오랜 시간을 다시 냅둔들 다시 원래대로 진자 운동, 아까 처음처럼 그렇게 운동하지 않습니다. 엔트로피는 증가하기 때문이죠. 자, 하여튼 간에 이게 진자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셨어요? 이거 유명한 그 영상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볼링공 이만큼 해놓고서는 턱에다가 놓고서는 놓아놔가지고 이제 쭉 갔다가 쭉 왔는데 턱 맞아가지고 턱 안 맞아서 사는 거 본 적 있어요? 그게 이제 보존을 법칙을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거예요. 미국에 있는 교수님이 그런 실험을 하는 거죠. 해보신 적 없죠, 여러분들? 근데 그거 실제로 하면 그 교수님 대단하신 게 그거 진짜 무서워요. 저는 좀 한번 해봤는데요. 요만한 추를 갖고 실험을 하더라도요. 이게 진짜 불안해가지고 사람이 몸을 움찔하게 됩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하세요. 알았죠? 무섭거든요, 그거. 자, 어쨌든 간에 진자 운동은 천장에다가 실을 매달아 놓고 땡땡땡땡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요. 뭐 다 바뀌어요, 이거는요. 속력도 변하고 속도도 변하고 또 운동 방향도 변합니다. 뭐 그런 거 변하네 안 변하냐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힘이 중요한데 두 가지 힘이 있다. 실이 당기는 힘 장력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가 당기는 이제 중력이라는 두 가지 힘이 있어서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림에다가 힘만 좀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힘이 두 개니까 또 힘을 합쳐야 돼요. 그래서 조금 복잡해지는데 그냥 중력하고 장력 또는 이제 실이 당기는 힘, 아마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 그렇게 해서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과 중력 두 개가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떨어질 때는 속도가 빨라지고 올라갈 때는 속도가 느려지고 이런 거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입니다. 포물선 운동입니다.
자, 포물선 운동은 이제 물체를 갖다가 비스듬하게 던지면 돼요. 그러면은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이게 좀 더 일반적인 운동이에요. 아까 연직 상방 운동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무리 이렇게 똑바로 던진다고 던진들 솔직히 똑바로 던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살짝은 옆으로 살짝은 이게 저도 사람인지라 비스듬히 올라갔다 비스듬히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조금이라도 비스듬히 올라갔다가 비스듬히 떨어지게 되면은 깨져요. 이렇게. 예. 깨지고요. 그런 모든 운동을 우리가 포물선 운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연직 상방 운동하고 여러분들 차이점 하나만 확실히 할게. 연직 상방 운동은 똑바로 올라갔다가 꼭대기에서 최고점에서 속도가 0이 됐죠. 순간적으로. 그런데 포물선 운동은 가다가 최고점에서 접선 방향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0이 아니라는 거. 그거 하나만 좀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많이 오답 보기로 물어보는 거예요. A점, B점, C점이 있다. 그리고서는 이제 B점에서 속도는 0이다. 0이 아닙니다. 연직 상방 운동은 0인데 이건 0이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 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운동 방향 그리고 뭐 속력, 속도 다 변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힘만 하나 표시해 보도록 하죠. 자, 힘은 어떤 힘이 작용할까요?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합니다.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헷갈릴 만한 게 이런 거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중력이 작용한다 끝입니다. 근데 A에서 B까지 올라갈 때 중력의 크기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일정할까? 괜히 또 고민하게 돼요. 이게 사람이 이상하게. A에서 B까지 가는데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일정할까? 증가할까? 감소할까? 일정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에 대전제가 하나 깔려 있는데요. 대전제가 뭐냐? 지표 근처라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이런 포물선 운동이나 진자 운동, 지표 근처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중력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 mg로 계산을 합니다.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로 계산을 하고요. 중력 가속도에 그 거리항이 없습니다. 그냥 이건 상수야. 딱 얼마로 정해진 숫자거든. 질량은 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화성을 가든 달에 가든 상관없는 고유한 값이니까 고유한 값 곱하기 어떤 상수니까 그냥 값이 똑같죠. 일정하다라고 하셔야 돼요. 이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또 중력 배울 때 만유인력 법칙 배우잖아요. 만유인력 법칙은 뭐예요? G배의 거리 제곱분의 mm이라고 되어 있어서 거리라는 항이 들어갑니다. 중력의 원래 오리지널 식은 이거기 때문에 이거를 축약한 게 mg가 되는 것이고요. 원래 이 식에는요. 거리 제곱이라는 항이 들어가요. 심지어 반비례합니다. 즉 멀어지면 중력은 약해져요. 가까워지면 중력은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좀 깊게 생각하는 친구는 지표에서 멀어지네. 중력은 약해지겠지. 지표로 가까워지네. 중력은 증가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러지 마세요. 알았죠? 여기는 지표 근처라는 가정에 이 공식을 씁니다. 그래서 일정하다고 답을 하는 거야. 만약에 상황이 이게 지구고, 요게 화성이야. 이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지구에서 쏴서 화성까지 포물선 운동시킨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져. 갈 때 중력이 약해져요. 갈 때 중력이 커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일정하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이런 것들도 다 물리학 2에서 좀 디테일하게 가지.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이런 운동들이 있는데 뭐 힘이 어떤 게 작용하냐, 속력이 변하냐 안 변하냐, 운동 방향이 뭐 변하냐 안 변하냐 이런 것만 제대로 말로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13페이지 포물선 운동까지 얘기를 마쳐봤습니다. 자, 1강이 끝났고요. 예고해 드린 대로 시험을 보겠습니다. 근데 잠깐만 좀 쉬었다가 시험을 보겠습니다. 10분 정도 쉴 거고요. 시험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학적 에너지까지니까 거기까지 좀 한번 스캔 정도만 해주시고 바로 쉬는 시간 끝나자마자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유형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동차 나오는 거죠. A 자동차가 있고 B 자동차가 있고 달리는데 L까지 이렇게 이제 간다라는 거잖아요. 기준선 L까지, 기준선 Q까지 이제 거리 L을 이제 간다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A는 T라는 시간이 B는 2T가 걸렸다. A는 T초 동안 가고 B는 2T 동안 걸렸다. 이제 이런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 유형인데요. 이런 문제 보시면은 그래프 그리세요. 알겠죠? VT 그래프 좀 그리세요. 그래서 그래프만 좀 빠르게 그려드리면 VT 축 딱 잡으시고요. A가 좀 빨리 갔네. 그러니까 A가 좀 속도가 크겠네. A는 기울기 좀 가파르게 그릴 생각하시고요. B는요, 좀 늦게 갔네. 좀 이렇게 완만하게 그릴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2t니까 맥시멈을 2t로 하고 대충 생각하면 A는 대충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A 딱 하시고 T. 네, 그냥 이런 거를 이제 빠르게 좀 하시면 돼요. 시원시원하게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속도는 얼마 되겠지. 일단 냅두시고 B를 또 그리는 거죠. B 같은 경우에는 2t 걸렸네. 여기까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하나만 그리면 대충 그리는데 두 번째 거 그릴 때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오케이? 너무 비율이 틀리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더. 조건이 뭐냐면은요. 어쨌든 L만큼 간 겁니다. 그러면은 VT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넓이가 L이야. 요 삼각형 넓이가 L이란 말이야. 그쵸? 근데 B도 L만큼 넓이가 만들어져야 돼요. 2t를 갔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요? 삼각형의 넓이 똑같이 그려야 되니까. 밑변이 2배잖아. 그럼 높이를 절반으로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B 자동차의 그래프는 A보다 높이가 딱 절반이 되게 그리시는 거야. 이렇게. 요게 B 자동차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문제를 많이 푸시기 바래요. 앞에 1강 파트는요. VT 그래프 있으면 해석하면 되고요. 없으면 그리세요. 계속 이거 그려보세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V값은 안 나왔잖아요. V값 같은 경우 이제 여기 Y축 값을 채우셔야 되는데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 돼. 근데 가장 이제 일반적인 게 보통 이제 V0. 네, V보다는 V0. 그 다음에 여기는 2배니까 2V0.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지수는 뭐 T0, V0, A0, F0 이런 식으로 뭐 제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 겹치면은 뭐 V1, V2, V3 이런 식으로 가시고. 그냥 이건 하지 마세요. 그냥 V로 미지수는 접지 마세요. 웬만하면. 왜냐면은 이거는 문제에 이미 써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는 잘하지 마시고. T는 이거는 내가 왜 T라고 잡았어? 이건 문제에서 주어진 거야. 내가 임의로 할 수가 없어, 이 T는. 그러니까 이건 주어진 대로 한 건데 주어지지 않은 거는 무슨 제로 이런 식으로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억 문제 보시면은요.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4배이다. 기울기 비교하시면 되겠죠? T분의 2V0, 2T분의 V0, A가 4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 Q를 지날 때의 속력은 A가 B의 2배이다. 최종 도착 지점에 도달했을 때의 속도를 물어보는 거죠. A는 2V0, B는 V0가 되기 때문에 A가 2배가 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P에서 Q까지의 평균 속력은 A가 B의 2배이다. 자, 평균 속력은 중간값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A의 평균 속력은 0에서 2V0까지니까 중간값 V0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의 평균 속력은 0에서 V0니까 중간값 2분의 1 V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2배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 딱 봐도 2배로 보이시죠, 근데? 이렇게 눈으로 사실 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가운데 2배.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저기 같이 안 푼 친구도 있어가지고 18번 잠깐 보겠습니다. (18번) 요거는 이제 개념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하셔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결국에 이제 여기서 어떤 작업들을 잘 하셔야 되느냐. 18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4kg, 그리고 여기에 또 4kg, 그 다음에 여기에 12kg. 오늘 저기 2강까지도 숙제로 나가는데요. 거기서의 메인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르래에 걸려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문제들이 곧잘 나와요. 그쵸? 문제 잠깐만 읽어볼게요. 한 10초 동안. 안 읽은 친구들. 또 오픈 친구들도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만. 복잡하죠? 자, 물체 3개 매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실 끊어지고 또 따로따로 움직이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그 정도까지만 좀 이해를 하시고 이건 필기를 좀 하나 하세요. 네. 방학 동안에 수업 들은 친구는 알 거예요. 자, 일단은 중력부터 체크합니다. 중력 얼마예요? 40N이에요. 중력 얼마예요? 120N입니다. 요거부터 하시는 거야. 일단은 중력 질량에다 곱하기 10 하면 됩니다. 위에 있는 건 왜 안 해요? 이거 40N 왜 안 해요? 어차피 수식항력 40N이 떠받치니까 할 필요 없습니다. 안 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요거를 어떻게 보신다, 여러분들?
전체 한 덩어리를 보신다. 그렇지? 4kg, 4kg, 12kg니까 총 몇 kg? 20kg짜리 한 덩어리를 보시고 누가 오른쪽으로 120N으로 당기고 누가 왼쪽으로 40N으로 당기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F는 MA 쓰시면 되겠죠? 저 F 자리에는 R자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120, 왼쪽으로 40, 도합 얼마? 얼마? 8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질량 자리에다가 20 쓰시고 A 쓰시고 A는 얼마? 4m/s 제곱. 자, 이제 요거까지 이제 쭉 하셔야 돼요, 연속적으로. 이 그림은 사실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려드린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가속도를 좀 구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또 이제 뭐 VT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그럼 얘네 움직임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는 요구하진 않지만 그 다음에 가속도를 구했잖아. 이렇게 4로. 그 다음에 가속도를 각각의 질량에 곱하는 거야 또. 4, 4, 16 뉴턴. 방향은 위쪽이겠죠. 4, 4, 16 방향은 오른쪽이겠죠. 4 곱하기 12는 얼마야? 예? 48. 아래 방향으로 48N이겠죠. 이런 작업들 해주시고요. R자임을 머리 위에다가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에 걸리는 힘들. 요거 얼마예요? 예? 56N이 되겠죠? 얘 빼기 얘에서 얘 나와야 되니까 56N이 되는 거고, 같은 실에는 같은 장력이 걸리니까 요것도 얼마야? 56N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요거 얼마예요? 와, 이거 숫자 크게 나오네. 얘 얼마예요? 72N입니다. 얘 빼기 얘 해서 얘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실 타고 가서 얘도 얼마야? 72N. 마지막 검산 한번 해보는 거죠? 120 빼기 72는 48 나오나? 나오네. 그쵸? 요 작업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2강 뉴턴의 법칙의 핵심입니다. F는 MA에서 요게 핵심이니까, 요런 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가속도 구하시고, 그 다음 작업들, 실에 걸리는 힘들 다 하시면 돼요. 자, 뭐 문제 상황에선 여기가 끊어졌다고 해요. 그럼 이제 따로따로 보시면 돼. 얘가 A, B, C죠? 얘가 A고 얘가 B고 C인데, 실이 끊어졌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지금 초반에는요, 끊어진 상황 그림을 한 번 더 그리세요. 끊어졌죠? 그러면은 A는 지금 4kg이죠. 4kg인데 아래쪽으로 중력 40N 받는 거고 위에는 실이 달랑달랑. 끊어졌네? 그럼 헐거워요. 얘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A 혼자 있는 거고요. 아래로 중력 가속도, 아래로 40N 힘 받아서 지금 이제 속도가 감소할 겁니다. 근데 뭐 끊어졌다고 바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조금 올라갔다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얼마큼 올라가냐 뭐 그런 거 구하라는 거고요. 가속도 얼마예요? 가속도 얼마예요 이거? 여러분들 10이죠? 이거 계산 또 F는 MA 할 필요 없어요. 하면 당연히 10 나오겠지만 할 필요 없어. 혼자 있으면 중력 가속도야. 그러면은 여기서 속도가 10씩 떨어질 거야. 암산 한번 해볼까? 5초 뒤에 끊어졌다 그랬지. 문제 푼 사람들 5초 뒤에 끊어졌어. 가속도 4야. 그럼 5초 뒤에 속도가 얼마야? 20이 되겠죠? 4, 5, 20. 그럼 20에서 속도가 10 떨어지겠죠? 몇 초까지 올라가겠어? 그럼 2초 동안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떨어지는 거고. 그렇게 구하시고, 그 다음에 끊어져가지고 B하고 C만 남았죠? 그럼 따로 그리세요. B 4kg, 그 다음에 C 12kg이 있고요. 이제 A는 필요 없으니까 얘가 120N이 되는 거고, 요거는 F는 MA 한 번 더 하셔야겠죠. F는 MA에 의해서 합력은 120N이 되는 거고 전체 질량은 16이 되는 거고 A. 그럼 A는 얼마? 이거 어렵네 이거. 얼마 이거? 몇 개 들어갑니까? 7.5. 예? 7.5예요? 4, 4, 16, 4, 3, 12. 4, 1은 4, 4, 7에 28, 4, 5, 20. 7.5네요. 계산 빨라. 좋아.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C가 얼마큼 더 떨어졌냐 이거잖아요. 자, 여기서 지금 얘가 속도가 20m/s였으니까 2초 뒤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얼마 떨어졌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7.5m/s로 2초 동안의 속도가 얼마가 되는 거야? 15m/s만큼 변하는 거죠. 근데 C의 속도 얼마였어요? 초기 속도가 20m/s였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VT 그냥 풀어드릴게요. 일단은 그냥 한번 보세요. 저거만 두세요. 일단은 이게 연계 동작이 이제 걸리는 거야. VT 그래프랑. 다 같이 움직일 때는 가속도가 4짜리 했어요. 그러니까 4로 요렇게 되겠죠. 몇 초 동안? 5초. 5초는 문제에서 알려준 거야? 기울기 4짜리야? 4, 5, 20 해서 여기 20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끊어진 거야. 요 지점에서 끊어진 거야. 끊어져서 A 따로 C 따로 가요. A는 이렇게 가요. A는 그냥 이제 혼자 놀아. 여기서 이제 이 그래프 봐도 어차피 제로 될 때까지 올라갈 거니까 제로 되려면은 뭐 2초 걸리겠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그리시고 뭐 간격 대충 안 맞지만 7초 두시고 요게 A야. A는 이렇게 해서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거고 그때까지 C는 7초까지 C는 가속도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7.5 곱하기 2 15 15만큼 변하는 거야. 그래서 15만큼 변하면 얼마야? 15만큼 변하면 얼마예요? 35가 되겠네. 대충 이렇게 하시고 대충 이렇게 빡. 요게 C. A 따로 C 따로 이렇게 가는 거고 그때 동안 얼마 움직였냐? 그럼 이제 여기 넓이 구하시면 되는 거지 뭐. 여기 넓이 구하시면 되죠. 중간값 얼마야? 35하고 20의 중간값 얼마야? 어렵네. 55 나누기 2가 얼마야? 27.5 곱하기 2. 그럼 얼마? 그럼 55 되겠네요. 그렇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C가 올라간 넓이를 이 C가 이동한 거리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좀 뭔가 연결을 됐는데 잠깐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일단 적어둘 거 요거 좀 적어주세요. 집에서 좀 천천히 새로 풀어보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거 있죠. 요거 좀 확실하게 적으세요. FMA 그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각자 다 되게 다양할 거예요. 카톡으로 좀 질문 주시고 일단 집에서 검토를 좀 해보셔야겠죠. 검토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안 되는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문제 좀 이상한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답지도 없고 이거 랜덤으로 좀 추출하는 거라서 좀 그런 거 있어요. 다 질문 주세요. 자, 20번 한번 보겠습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 좀 구하라는 거죠. 이것도 대표 유형인데 같이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5kg짜리고요. 그 다음에 4m/s로 가고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B라는 게 정지해 있대요. 얼마? 2kg. A, B가 되겠고요. 꽝하고 충돌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A가 오른쪽으로 2m/s로 가고 있고요. B가 얼마로 가는지 몰라. 충돌하는 동안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일단은 요것도 이제 하는 법 좀 보겠습니다. 예, 운동량 보존 법칙 쓰셔야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익힐게요. 운동량 보존 법칙 어떻게 씁니까? 충돌 전에 전체 운동량은 충돌 후에 전체 운동량과 같다. 이런 원리가 되겠고요. A의 운동량 얼마예요? 20입니다. 5, 4, 20. B의 운동량 얼마예요? 0입니다. 전체 운동량이 얼마예요? 20이죠. 그럼 여기도 전체가 얼마가 돼야 돼요? 20이 돼야 되겠죠? 얘가 지금 5kg이니까 얘의 운동량 얼마예요? 10이죠. 그럼 얘가 얼마 돼야 돼요? 10이 돼야 되죠. 질량은 2kg이라 그랬고 그러면 2 곱하기 V가 10이 된다는 거죠. 그럼 V가 얼마야? 5. 자, 요 작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의 기본 유형인데요. 요렇게 해서 빠르게 충돌 후에 속도를 좀 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뭐예요? 뭐 충격량 구하라 그랬죠. 그럼 이제 A가 받은 충격량과 B가 받은 충격량은 어차피 똑같아요. 그리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요걸 구하는데 요건 힘 곱하기 시간 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그 값이 없으니까 델타 P로 대신 구하시면 됩니다. A의 운동량의 변화량 얼마예요? 20이었는데 10이 됐네요. 얼마큼 변했어요? 10만큼 변했습니다. 자, 당연스럽게 B도요. 0이었는데 10이 됐네요. 얼마큼 변했어요? 10만큼 변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은, 서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10이 되겠습니다. 적어주세요. 이것도 하나. 가장 좀 중요한 것만 몇 개 제가 찝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25번 보겠습니다.
운동량까지는 이제 거의 다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 역학적 에너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좀 가볍게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에 이번 주부터 역학적 에너지도 푸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좀 하는 거고요. 자, 문제 안 읽어본 친구들은 좀 빠르게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4부이고요) (2부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가서 정지를 했다. 올라간 높이를 구하시오. 라는 겁니다. A, B, C고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쓰는 거고요. 공식은 알고 계셔야겠죠. 그렇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고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고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입니다. 요 세 개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래도 이거 중학교 때 했어요. 요 두 개는 중학교 때 했다. 중학교 때. 좀 어렵죠? 자, 근데 제가 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공식을 이제 쓰긴 하는데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좀 실전에 가까우셔야 되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요, 높이 h에 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요, v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자, 요걸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어차피 굴러가는 동안 질량은 계속 일정할 테니까 질량은 건들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머리 위에다가 이거를 쓰시라. 포텐셜 에너지하고요, 운동 에너지 두 개를 쓰시라. EP, EK. 자, EP, EK 이렇게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다가 뭘 쓰셔야 되냐면은 이제로를 쓰는 거야. 이제로. 이제로 그런 거를 이제 쓰는 거예요. 자,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은요. 보통 이제 mgh 값 있죠. 요거를 이제로로 두고 시작을 합시다, 우리가. 여기 좀 중요해요. mgh 값을 이제로로 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h가 2배면 2이제로, 3배면 3이제로, 4배면 4이제로 이렇게만 한다라는 거지. 그럼 일단은 여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 자리를 빠르게 쓸 수 있어요. 여기가 2제로가 되는 거고 여기는 2h니까 2제로가 된다.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운동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렇죠? 운동 에너지를 쓸 건데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니까 이 전체 값하고 전체 값은 똑같아요. 그럼 잠깐 이제 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저기다가 몇 이제로 써야 될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운동 에너지는 얘가 속도가 절반이잖아. 그럼 운동 에너지는 몇 배야? 얘가 4배죠. 그쵸? 얘가 4배죠. 그쵸? 그러면은 얘가 1대4로 써야 돼요. 보이시나요? 1대4로 써요. 1대4로 써가지고 전체 값이 같은 게 암산이 되나요? 여기다 1대4를 쓸 건데 전체 값은 같아야 돼. 1대4, 1대4인데 전체 값은 같아야 돼.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그러면은 4EK, EK라고 두고 하세요. 알겠죠? 암산이 되면 암산으로 하시고 안 되시면 이렇게 하는 거야. 4배니까 뭐 4K라고 두셔도 상관없고요. 미지수 이건 아무거나 다. 이건 임시로 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되죠? 얘와 얘는 같다. 이제 저도 잘 안 보이는데 분수꼴이 나오나 봐요. 2E0 플러스 2K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넘기시면은요, 2K는 얼마가 돼요? 3분의 1 2제로가 되겠네. 이렇게 분수꼴이 나왔구나. 그래서 좀 암산이 좀 안 됐네요. 그렇죠? 저 정도 할 수 있죠? 2K 저기가 3분의 1 값이 돼야지 1대4 했을 때 전체 값이 똑같군 하고선 이거 바꾸는 거야. 얼마로? 노란색으로 쓸까? 3분의 1 2제로. 그럼 이게 4배니까 3분의 4 2제로. 검사 한번 해볼까? 그럼 진짜 되나? 얼마 이거? 3분의 7 2제로네요. 얘도 얼마예요? 3분의 7 2제로네요. 1대4로 해서 전체 같으면 얘가 3분의 1, 3분의 4 되면 되는구나. 해서 문자를 통일시키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역학적 에너지는 끝납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쓰시는 거 맞아요. 이거 쓰시는 거 맞는데 이거를 저기다가 직접 대입하면 너무 지저분하고 복잡해지고 헷갈리기 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mgh 값을 이제로로 일단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값도 이제로 값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표현하세요. 그래가지고 끌고 여기까지 올라오시는 겁니다. 마지막 다 됐죠? 최고점에선 포텐셜 에너지만 있고요. 운동 에너지는 없습니다. 그럼 포텐셜 에너지가 몇 이제로예요? 3분의 7 이제로가 되겠죠? 예, 높이가 h일 때를 이제로로 뒀어요. 근데 3분의 7 이제로래요. 그럼 여기 몇 h예요? 3분의 7h가 되겠죠. 여기까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 강의 좀 중요 파트 위주로 좀 한 문제씩만 설명을 좀 드리고요. 나머지 거는 좀 여러분들 스스로 좀 풀어보시고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카톡으로 질문 주셔도 되고 다음 시간에 직접 질문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체감 난이도는 혹시 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들? 어려우셨나요? 그것도 말씀하세요. 이건 내가 난이도를 정한 거야. 브론즈건 실버건 뭐 그냥 내 경험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다를 수 있잖아. 지금 솔직히 실버 들었는데 실버 이거 사실 나 막 찍어서 그냥 얻어 걸렸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조용히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럼 브론즈 시험도 드리겠습니다. 밑으로는 여러분들 양식껏 하는 거에 드릴 거야. 올리는 건 안 돼. 올리는 건 점수로 그냥 하실 거고. 이거 실버 시험지 했는데 요것도 좀 나 어렵다 하면은 따로 말씀 주세요. 그럼 브론즈 시험지 푸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브론즈 시험지 다운받아서 푸셔도 돼요. 요것 좀 아닌 것 같다 하시면. 알았죠? 그래서 조절을 좀 하시라.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근데 거의 다 됐네요. 네. 지금 50 몇 분이에요? 딱 50분이에요. 저 시기 좀 빨리 가네. 그렇죠? 뭐 해야죠. 뭐 어떻게 해요. 뭐. 가고 싶지만 뭐 해야지 뭐.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집에 가고 싶다. 한 명밖에 없어요? 나 한 명밖에 없네? 아씨. 여러분들 다 수업 듣고 싶구나. 알았어요. 해야지 뭐. 아유, 손 들라니까 나 혼자 들고 있네. 자, 한 5분 정도만 더 할게요. 2강 전체 다 나갈 수는 없고요. 빠르게 5분 컷으로 제가 제 2법칙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좀 제가 지나가면서 뚝뚝 물어봤는데 대답 좀 시원하게 못하셨죠, 여러분들? 이 굵직굵직한 공식은 다 외우셔야 돼요. 1법칙 뭐냐? 관성의 법칙. 2법칙 뭐냐? 가속도의 법칙. 3법칙 뭐냐? 작용반장의 법칙. 오케이? 등가속도 1번 공식. V0 플러스 AT. 2번 공식.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뭐 이런 거. 빠르게. 저기 원소 주기율표 1번부터 20번까지 시작. 스웰립의 붕탄에서 플레나마 알비랑 염화칼칼. 뭐 이런 거 이게 딱딱 이렇게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알았죠? 네. 다음 시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좀 가볍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뉴턴의 1법칙이 뭐죠? 관성의 법칙이에요. 이름들은 명확하게 합시다. 서술형 혹시 학교에서 많이 나간 사람? 서술형도 나온다고 OT 들었다. 이번에 거의 OT 했을 거 아니에요. 서술형 없어요? 땡큐네. 없는 게 좋아요. 서술형 하면 이제 이것도 좀 써야 되거든. 서술형 할 때 이런 거 쓰라고 나오니까. 관성의 법칙입니다. 관성의 법칙은요,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고요. 첫 번째 정지 관성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운동 관성이 있습니다. 정지해 있는 거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요. 운동하려는 것은 계속 운동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 관성의 크기 물어보는 건데, 크기는 질량에만 비례합니다. 특히 운동 관성할 때 A 자동차가 20m/s로 가고 있다. 근데 B 자동차가 100m/s로 가고 있다. 100m/s로 가고 있다. 관성이 누가 큰가요? 운동 관성이 누가 큰가요? 누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누가 크다고 대답하셔야 돼요. 모른다라고 대답하셔야겠죠. 그렇죠? 질량이 안 나왔으니까. 빠른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빠른 거하고 관성의 크기는 비교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근데 뭔가 이게 큰 거 같아서 크다라고 답변하시는데 그럼 안 됩니다. 질량하고만. 예, 질량하고만. 요거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어려운 건. 질량하고만. 해서 이제 속도로 낚시 복이 나오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이 법칙 가겠습니다. 한글 이름도 아셔야 돼요. F는 MA는 맞는데 한글 이름은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가속도라는 게 F R자임에 비례하고요. 질량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F는 MA는 사실은 뉴턴이 한 게 아니라 뉴턴 후대 사람들이 정리를 한 거예요. 뉴턴은 뭐라 그랬죠? 뉴턴은 뭐라 그랬어요? 뉴턴은 뭐라 그랬지? F라고 하는 게 이제 뭐라고 그랬죠? T분의 델타 P. 이거 뭐 운동량 충격량 아니에요? 예, 맞아요. 예. 사실은 뉴턴은 이걸 얘기했어요. 뉴턴은 이제 요거를 얘기를 했고요. 요거를 이제 뒤에 학자들이요. 델타 P를 갖다가 델타 MV라고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M 빼고요. T분의 델타 V라고 바꾸고요. 그 다음에 요 T분의 델타 V를 A라고 바꾼 거죠. 예. 사실은 이제 역사 흐름상으로는 이제 이게 맞는데, 근데 뭐 물리학 책에서는 하여튼 뭐 이거 배우고 이거 배웁니다. 근데 다 여기 뉴턴 거예요. 운동량, 충격량도. 예, 다 뉴턴의 법칙 얘기하는 거고요. 어쨌든 가속도의 법칙 한글 이름도 좀 알아두시고요. F는 MA 방금 적용시켜줬죠. 그 도르래에 매달려서 움직이는 것들. 그 유형 잘 정복하셔야 됩니다. 자, 3법칙입니다. 3법칙은 뭐죠?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힘이라고 하는 거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힘은 항상 쌍방이다. A가 B를 빌면 B도 A를 빈다. 지구가 태양을 당기면 태양도 지구를 당긴다. 내가 벽을 때리면 벽도 나를 때린다. 항상 쌍방이다. 오케이? 일방적인 하나만 존재하는 힘은 없습니다. 무조건 힘은 두 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말을 할 줄 잘 알아야 돼요. 주어와 목적어. 예. 누가 누구를 어쩐다. 누가 누구를 어쩐다. 이런 식으로 잘 얘기하시면 돼요. 혜리 학생. 자, 지구 위에 사과가 있어요. 사과의 중력이 작용을 하죠. 이거를 한번 풀어서 말씀해 보세요. 예, 지구가 사과를 당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항상 뭐 무슨 력 이런 거 되게 힘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할 때는 항상 그거를 풀어서 누가 누구를 어쩐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알았죠?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겠다. 이게 핵심 이 강의 뼈대니까 좀 복습 좀 해보시고요. 다음 주에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